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어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다만 다우존스 지수는 계속되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낙폭을 가져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계속되는 약보합세 다우존스 지수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결국 다시 실적,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내고 있습니다. 간밤에 나온 지표들 조금 주의를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5월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CPI에 이어서 PPI 역시 데이터상으로는 금리 인하에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슬금슬금 다시 고개를 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헤드라인 PPI의 경우에는 전월 0.5%에서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이너스 0.2%로 월간 기준 발표가 됐고요. 코어 PPI의 경우에도 0.5%에서 0%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유가가 상당한 큰 기여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PPI의 경우에는 CPI에 선행하는 지표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이에 따라서 앞으로 물가 둔화의 시그널이 조금 더 확실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발표됐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우리가 환호할 만한 수치로 발표가 됐는데요. 전주 대비 13,000건가량이 늘어나면서 24만 2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1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게 된 건데 고용시장을 연준이 상당히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만큼 고용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반증의 데이터를 또 하나 더 받아보게 된 겁니다. 더불어서 220억 달러 규모의 30년물 입찰도 진행이 됐는데요. 단기물 대비 장기물의 인기는 조금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견고한 수요를 반증을 하면서 국채금리 수익률도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유럽의회 선거의 후폭풍이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달러는 강세 나타냈다는 점 오늘 환율에 특히 주의하셔야 될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유가가 60달러 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WTI 원유 선물은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보합권 내에서 반복을 하다가 강보합권 0.15%가량 올랐고요. 78.6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간밤에는 브로드컴의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전일 실적 발표 이후에 장 마감 후에 15% 넘게 올랐던 브로드컴이었는데 장중에도 12% 추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AI 수혜주로서 강력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 거기에 10대1 액면 분할 IB들 목표가 줄줄이 올려잡는 모습들이 브로드컴의 주가를 추가로 끌어올리고 있고요. 어도비도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연간 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최근 월가의 실적 발표의 핵심은 가이던스의 상향 여부, 가이던스의 충족 여부인데 이를 충분히 충족하고도 남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요. AI 툴의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도 끌어올렸습니다. 시간 외에서 무려 15%대 상승 흐름을 그려냈던 어도비입니다. 나아가서 테슬라 소식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기로 하죠. 디스인플레이션의 신호가 확실하게 감지가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CPI, PPI에 이어서 글로벌 IB들도 PCE 물가지수 이번 달 말에 받아보게 될 텐데 이 PCE 물가지수도 전반적으로 기존의 전망치보다 조금 더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월 CPI의 경우에는 인하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는 의견도 주요 IB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만 침체로 이어지진 않는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성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결국 남은 것은 금리 인하를 언제 본격적으로 단행을 하게 될 것인가일 텐데 9월론과 11월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11월론의 경우에는 대선이 치러진 이틀 뒤에 FOMC가 있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의 유리한 결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9월 인하가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점쳐질 것이고 연준이 선거와 상관없이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11월론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맞서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그래도 한 번의 인하를 점도표상으로 우리가 일단 확인을 한 만큼 9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브로드컴과 어도비가 반증을 했다라는 이야기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브로드컴은 AI 시장 전반에 대한 수요를 반증을 한다면 어도비의 경우에는 AI 소프트웨어의 수요를 반증하고 애플의 AI 기대감은 온디바이스 AI 생태계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애플 관련주들, 애플 밸류체인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브로드컴 먼저 살펴보면요. 브로드컴에 앞서서 또 실적 발표를 내놓은 기업이 있습니다. 오라클이었죠. 오라클의 경우에는 AI와 클라우드의 수요를 반증하면서 브로드컴의 실적과 함께 맞물려서 AI 랠리가 앞으로 조금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장에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간밤에 12% 넘게 올랐고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 역시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대형 반도체의 경우에는 약간 표정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엔비디아는 3%대, 마이크론도 1%대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인텔과 AMD는 오히려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도비의 호실적은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는데요. 국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볼까요? 삼성 SDS는 지난 5월이었죠. 기업용 생성형 AI 브리티 코파일럿을 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한컴 데이터로더, SP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협력사로서 부각이 되면서 AI 소프트웨어주로서 움직인 이력이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어도비 실적과 맞물려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 애플의 AI 기대감은 애플 부품주까지도 함께 하드웨어 쪽 딴에서도 함께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일 국내 관련주들은 애플의 7% 급등이 나왔던 이후에 나왔던 것에 비하면 또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미국 시장에서는 골드만삭스가 애플의 부품주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스카이웍스, 쿼보 같은 관련주들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쪽 보신다면 파운드리 쪽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에서 2027년이 되면 1.4나노 양산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를 했고, 삼성전자만의 특징이 있죠. 메모리 반도체도 생산을 하고 있지만 패키징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에서 파운드리의 강점 부각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만큼 파운드리 쪽,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메타와 아마존, 퀄컴을 만났다라는 소식도 관련주들 끌어올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테슬라와 전기차,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간밤에는 이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머스크 CEO의 보상안 패키지 그리고 본사의 텍사스 이전안이 주주총회에서 가결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머스크 CEO가 직접 X 글로 올리면서 본장에서 주가가 2% 넘게 올랐습니다. 사실 2%도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게 됐던 건데요. 주주총회에서 나온 이야기 자체는 머스크 CEO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하지만 머스크 CEO가 아직 넘어야 될 산은 여전히 많습니다.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 지금 여기 위쪽에 그어진 선이 0인데요. 미국과 유럽, 독일을 비롯한 유럽, 그리고 일본 시장에서 모두 EV 수요가 순수 전기차 비중이 그리고 판매가 감소되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의 영업 마진율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극복해야 될 포인트가 여전히 상존해 있고,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 CEO의 보상안 패키지의 경우에도 기존에 의결이 됐던 부분은 56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결된 부분은 460억 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보상안 패키지에 있어서도 머스크 CEO의 비중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나아가서 트럼프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만약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펼쳐왔던 전기차 정책을 철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내놓은 겁니다. 이것이 결국 결론적으로는 테슬라의 주가 상승분을 크게 반납하는 데 일조를 했고, 또 전기차 관련주들도 일제히 내림세를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우리 2차 전지, 특히 소재단에서 좀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보여졌었는데, 전일장에서는 대주전자재료를 비롯해서 나노신소재 같은 종목들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었죠. 과연 이러한 소식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져서 최근에 있었던 그래도 2차 전지 쪽의 호재성 소식에 발목을 잡지는 않을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나스닥과 S&P 500이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많았다라는 점이 걸리는데요. 우리 시장 오늘 또 금요일 시장인 만큼 잘 마무리를 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빅이벤트를 이제 다 소화해내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말씀대로 쏠림 현상으로 우리 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이어갈지 궁금합니다. 자, 어제 분위기부터 그럼 점검해보죠. 자, 어제는 빅이벤트 소화 구간 안에서 목요일 D-Day로 가장 긴장감이 컸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시장 양호하게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6월의 FOMC는 우리 기대보다 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환율이 하락하며 외국인 수급이 유입돼 전체적으로 고른 이런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물 시장에도 크게 매수세가 외국인 쪽에서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양시장 합쳐서 29조 원의 거래대금, 19조, 10조, 거래대금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선물시장 선물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동시 만기 영향으로 내마녀의 심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양호하게 소화했습니다. 어느 쪽이 좋았나 봤더니 그 물줄기가 이어지고 있는 쪽, 수급의 물줄기가 들어간 쪽 고르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강세가 이어졌고요. 미국의 나스닥 최고치의 움직임 힘받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와 관련된 그 경쟁력, 이쪽에서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 쏠림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장비사들 좋았습니다. 그리고 K자 붙고 있는 K뷰티, K음식료 섹터 좋았습니다. K화장품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수출도 여전히 좋을 거라는 기대감, 중국 쪽에서의 수출을 딛고 이제 대미 수출 쪽으로 계속해서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점, 하반기에 수출 모멘텀이 더 커질 거라는 해석 함께 나오고 있고요. 어제 못 갔던 쪽, 마녀공장 20%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중소형주 단 안에서의 강세 계속 이어집니다. 음식료 섹터도 보시면 S&D, 어제는 소스의 날이었습니다. 이쪽으로 불닭볶음면, 이 돌풍 영향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S&D가 상한가를 갖고요. 우양 추가적인 강세 움직임, 어제는 제주 맥주, 우리 내부적으로 크래프트 맥주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쪽까지 물줄기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거의 보합권까지 내려왔다는 점은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될 텐데 그럼 오늘 뭘 봐야 될까요? 어제 우리 시장이 좋았던 부분에서 힌트를 찾아보자면 글로벌 증시 어제 6월 FOMC를 소화하고 나서의 움직임을 같이 비교해 보실까요? 대만 각권 우리 쪽 강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상해종합지수와 일본 니케이 지수는 어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1회로 낮춰 잡은 6월 FOMC를 소화하는 가운데 약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었고요. 확실히 대만과 우리 쪽이 좋았다.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힌트는 반도체로 키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는 점도표상에서는 중간값이 올라가면서 1회로 낮춰 잡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한 8명 정도가 2회 인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표에 따라서 연내 2번의 인하까지도 충분히 가능해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많은 증권사 하우스에서도 1회로 낮춰 잡았지만 2회까지 보고 있는 이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앞서 혜은 앵커가 전해드린 대로 미국의 도매 물가 PPI까지 추가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연준 쪽에서는 3달치의 물가를 계속 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달째 하락이 잡혔기 때문에 이제 남은 한 달 지표를 둔화되는지 한 번 더 주시하게 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피봇과 관련된 이 두 차례의 인하도 가능하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증시의 착시 현상이다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과의 괴리를 좁혀갈지 여부를 보셔야겠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좋았던 이유를 하나 더 꼽자면 공매도 전면 금지 사실 6월 말에 마무리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어제 금융위의 발표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비교적 더 좋았을 거다. 거의 연고점 부근 딱 3포인트를 남겨놓고 지금 연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내용은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달라진 게 무엇이 있나? 지금 정부 쪽에서 칼을 빼들고 무차익 공매도와 관련해서 불법 공매도로 인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어려움을 긁어주기 위해 조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내놓은 3가지 방안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일단 전사나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 기관 투자자 쪽에서는 올해 4분기까지 기관 내 주식 잔고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무채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산화 시스템을 명확하게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래소 쪽에서도 이를 상시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전산화를 도입하게 된다면 확실히 조금 더 이런
미미하게 전산상에서의 오류를 잡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꼬집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겠다. 그래서 공매도 거래 조건을 기관과 개인과 동일하게 통일시키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상한 기간은 개인, 기관 모두 90일로, 담보 비율도 동일하게 현금 105%, 주식 135%로 이어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한 비율에 있어서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고는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정부 쪽에서 이 부분, 개인 투자자들의 답답한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 내놓았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고 페널티도 좀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게 정부 측의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2,773.6포인트 선으로 마무리 어제 장중 고점 기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고점 2,779선을 돌파해 2,800. 우리가 기대하는 연고점의 돌풍이 이어질 수 있을까? 미국장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소 좀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죠. 그 안에서 오늘도 반도체의 날이 될 수 있을까는 보셔야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애플의 강세, 엔비디아의 강세, 브로드컴 전체적으로 IT 쪽으로의 쏠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애플은 시총 1위를 탈환하는 모습이었죠. 자, 삼성전자의 힘이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너무 강하게 되면 다른 이 동생들의 움직임이 순환매가 약하다라는 증권사의 해석도 있기는 하지만 역시 형님이 이끌어줘야 우리 지수가 달릴 거다라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증권의 지금 적극 매수, 반도체 더 사세요라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2주 동안 미국에서의 출장을 마치고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의 CEO죠. 마크 주커버그의 자택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시장은 많은 힌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물 보따리가 있지 않을까. AI 동맹과 관련된 그 선물인데요. 지금 메타 쪽에서 귀 기울이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AGI, 이 뉴로모픽과 관련된 이 반도체죠. 이 개발을 선언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력, 그러니까 삼성 쪽에 맡겨서 파운드리 반도체를 관련해서 협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주 동안에는 메타 CEO 말고도 아마존, 퀄컴 이런 주요 빅테크 CEO들과 잇따른 회동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추가적인 내용들도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파운드리 포럼이 있었었죠. 여기서 세계 유일의 턴키 방식을 제공해서 선단 공정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큽니다.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3나노 그리고 내년 이제 4나노 그리고 2027년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칼을 뽑아들고 있는 부분이죠. 후면 전력 공급. 지금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빨아들이는 공룡이기 때문에 이를 잡을 수 있는 후면 전력 공급과 관련된 2나노 턴키 방식을 제공해서 이 경쟁력을 잡겠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선단 공정과 관련해서 경쟁은 계속되고 있고 TSMC와의 경쟁 속에서 삼성 쪽의 선단 공정, 그러니까 파운드리 밸류체인 안에서의 수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어제 디자인하우스 쪽에서 고개를 드는 모습도 강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TSMC 쪽으로 에이지글랜드, 삼성 쪽의 가온칩스, AD테크 있는데요. 아직은 좀 고점 대비 조정을 받은 구간 안에서 이들 쪽으로의 확산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쪽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는데도 순환매 양상은 계속되고 있죠. 음식료, 화장품, 수출 모멘텀이 있는 쪽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시장 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의 수출 데이터도 한 차례 더 확인하게 되면서 하반기에도 수출 데이터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주인공은 화장품으로 이야기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일제히 상승, 그리고 어제 장 마감하고도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장 마감 후 공시에 따르면 18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라는 내용 전해지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이번에 나온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미국 시장 온라인 쪽에서의 시장이 뷰티 쪽에서 17%가량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온라인 시장이 한 35%로 크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압도적으로 오프라인 시장이 여전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조금씩 진출하고 있는 우리 K뷰티가 오프라인까지 확장을 하게 된다면 확실히 그 경쟁력을 잡을 수 있을 거다라는 포인트로 비중 확대 리포트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콜마가 미국의 영업망을 넓히기 위해서 글로벌 뷰티 베테랑, 이 에스티로더의 대표로 있었던 이 베테랑을 영입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단독 보도라서 팩트체크는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오프라인 영업망 넓힐 수도 있겠는데 이 힌트를 찾아본다면 한국콜마가 압도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모레퍼시픽, 라네즈가 지금 미국 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세포라 쪽으로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도 지금 오일 같은 것을 마녀공장 쪽에서 코스트코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 같이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간으로 쭉 올랐지만 연간으로 지금 마이너스된 종목들도 있고요. PER 기준으로 본다면 여전히 20배 미만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ROE 기준으로 봤을 때 게다가 20배 미만이라면 여전히 더 갈 수 있겠는데? 라는 힌트까지도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여전히 이 실리콘2를 탑픽으로 잡고는 있지만 그 물줄기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이쪽에서 저평가주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힌트도 잠시 후 개장 중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